봅시다. 그러면 또 오늘 배운 거 전반적으로 우리 데일리 복습 노트 보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5만 원짜리 2장 있고요. 그래서 복습 노트 세 번째를 봅니다. 첫 번째 봅시다.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거. 이 포인트는 뭘까? 하여야 하는 거. 됐죠? 첫 번째 볼게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할 수 있다일 뿐입니다. 됐죠? 두 번째, 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30만 이상이면, 시작. 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지만 그 해제되는 곳이 개발할 목적이 아니라 녹지지역으로 존치한다면 이런 경우는 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이랬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리을번은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래요. 방향, 녹지가 공업으로 가면 난개발 되겠죠? 그러니까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는 거니까 디귿리을의 2번이 뭐다? 지정하여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마지막에 주는 10문제가 참 좋아요. 잘 보고 그것만 나중에 쫙 정리해봐도 아주 필수 아이템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32문제 나오면 이 10문제 정리된 것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세요. 많은 자료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일 때 틀린 것을 고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의 반드시 포함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기반시설 배치,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이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처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이 아니거든요. 이거 내일 모레 모의고사에도 있을 거니까 잘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3번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의 몇 프로? 14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설마 2시간 전께 까먹은 건 아니겠지? 뭐라고요? 140% 준주거지역 고밀개발. 그렇죠?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140, 200이니까 2번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어쨌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은 뭘 얘기하는 거다? 주요 역세권 3개 이상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4번 이것도 중요하죠.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빵꾸의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공사의 착수.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공사의 착수만 몇 년 줘야 돼? 그렇지. 5년 이내에 안 하면 5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을 때
계획관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를?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을 허용하려면 유일하게 계획관리 지역 일대만 가능한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연립을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온리 계획관리 외웠었죠? 그래서 요건 한번 나왔던 문제였어요. 정답은 요거 5년 아파트 5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 5번 문제. 다음은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러니까 꼭 계획하는 게 효율적인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계획하지도 않고도 할 수 있다. 틀린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계획해야 하는 걸 고르라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국어가 또 안 돼. 뭐라고요? 계획해야 하는 걸 고르란 얘기야 지금은. 답은 몇 번? 1번. 공동구 하수도는 계획을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말했다시피 열방시는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뷔페는 계획 없이 할 수 있고 주면 계획 없이 할 수 있고 장종은 계획 없이 할 수 있고 이해갑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됩니다. 6번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봐봐리 공동구 틀린 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의 시행자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해줘야 합니까? 맞죠. 도정택 경공청 이랬었고요. 두 번째 전선로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전선로가 아니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죠.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공동구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은 구분하라고 했죠. 그러면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하고 관리 비용은 누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죠. 그리고 공동구 관리자가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래서 포인트 뭐라고요? 설치인지 관리인지 구분하시고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들 답은 2번. 여러분 나 좀 봐봐요. 이러고 있기 없기 이렇게 있어봐요. 도도하게. 맞죠? 그 얘기. 내가 처음에 집사람을 좋아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도도해 보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데 저래? 이러면서 정도 확인하시고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둘이 웃어요. 어쨌건 도시계획설 사업이 뭐가 되어지죠? 시행자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빵꾸의 내용으로 옳은 거. 이것도 아주 좋네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을 제기해 줘야 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나올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다는 말을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좀 나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 지정한 자라는 말을 까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고요. 8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시작.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요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틀린 거 구하랍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한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뭐다?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지방공사인 시행자에게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보증금 예치하는 관계가 없거든요. 맞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여기. 그 다음에 5번,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시작, 도시계획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 효력을 잃었어. 그러면 20년 전에 잃은 거니까 그 효력을 잃은 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잃는 게 아니라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잃겠지. 왜?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잃었으니까. 그 안에 사업 안 되면 20년 된 다음 날 도시계획 시설은 실효하는 거죠. 하지만 20년 다음 날 후에 실시계획 잃었으면 실시계획 효력을 잃은 날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잃은 날이겠죠. 지금은 전에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20년 전에 실시계획 실효된 거라 그 효력을 잃은 날이 아니라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서는 실효합니다. 요거 실제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계획서 사업은 실시계획 관련된 부분과 관련 지문을 꼭 잘 이해해 놓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방법이 없어. 자꾸 봐야 돼.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9번에서 국토계획법령상 시행자가 뭐예요? 행정청. 요 말을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시행자가 행정청인 사업의 시행조치로 틀린 걸 물어본 거야, 지금.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준 거야, 이미. 아셨죠? 그 얘기. 첫 번째.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땐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 행정청이니까 승인받는 거 이런 거 없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접한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지. 인접해 있는 건 일시 사용.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4번. 4번 잘 봐봐요. 그러면 시행자는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위하여 허가받고 출입할 수 있다? 문제 지문에서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일은 없어요. 행정청이 허가 안 받거든. 그리고 지금 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건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단순한 출입이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7일 전 통지겠어? 3일 전 통지겠어? 원칙이니까 7일 전이야. 순서를 외워요. 원칙이 7일, 단순한 출입, 적극적 출입은 3일.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야. 순서를 기억하고 접근해. 요번에 또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 그래서 X. 7일 전까지 알려야 돼. 3일 전이면 뭐라고 나와야 돼?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제거란 말이 있어야 되거든. 아셨죠? 그런 얘기들, 해당 내용 부분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 승낙이 없이는 출입할 수 없어. 잘 봐. 일출 후, 일몰 전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잘 읽어. 오해하지 말고 깜깜할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 얘기 한번 내봐야 되겠어. 어떻게 하나. 한번 그러면 10번 좀 봅시다. 매수 청구. 그리고 특별시장이 시행자고 매수 의무자래. 그리고 실시계획 등 상당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대. 이해 가셨죠? 그럼 매수 청구 성립하는 거죠? 됐습니다. 첫 번째 봅시다. 틀린 거. 도시계획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대. 그리고 건물 정착물을 제외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에 매수 청구할 수 있대. OX, X. 건물 정착물 포함이야.
매도 청구를 가건 매수 청구를 가건 수용을 가건 건물 정착물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리고 2년 내에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랬더니 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런 말은 위에 써 있어. 특별시장이 시행자고 매수 의무자다. 써 있다니까? 내가 좀 철저한 편이라. 여러분, 그 얘기. 그리고 내용에서 5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봐봐. 부동산 중개사무소. 시작.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 2종 근린생활설이거든. 그럼 근린생활설은 1종이 됐건 2종이 됐건 주마연생이 아닌 바에는 3층 이하이면 허가받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연결적 물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또 오늘도 데일리 10문제도 하나하나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그 누적돼가지고요. 하나하나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공부가 잘 돼. 그렇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